이제는 신입사원이 없어진다는. 경력직만 뽑는데 신입 어떡하냐? 네, 나는 어디서 경험을 쌓고 경력직으로 들어가냐. 지금까지는 저 학교 나왔는데요, 저 성실한데요, 뭐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점수 이만큼 받았는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 핵개인을 좀 정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핵개인은 자기 삶에 대해서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런 일들을 좀 해드려야 돼 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화 내지는 규칙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러면 추석 때 가봐야 되겠구나 라는 분들은 핵개인이 아닌 거예요. 추석 전주에 나는 어머니 아버지 좀 미리 뵙고 싶고 그 다음에 추석 때는 내가 다른 형태의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갔다 와야지, 이런 분들은 핵개인이에요. 저는 이번 추석 때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핵개인이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우 이거 참 큰일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했을 사건인데 네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하셨어요 얘기하는 이유가. 네네.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들썩들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느끼고 있는 것들, 이런 게 너무 잘 담겨 있어가지고 내 얘기를 되게 잘 정리해서 써놓으신 것 같다,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제 직업은 느끼셨는데 설명하지 못하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게 직업이에요. 재밌는 거는 제가 쓴 글이라든지 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아는 거네. 뻔한 얘기를 썼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책의 제목처럼 핵개인이신 거예요. 근데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부장님급 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두운 내용이네요. 저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핵개인이신 겁니다. 핵개인 호소인. 저는 핵개인 워너비죠. 그 소설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였는데, 윌리엄 깁슨. 내용이 뭐였냐면, 미래는 왔다. 누군가한테는 먼저 오고 누군가한테는 나중에 온다. 그러니까 오는 게 균등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대단한 통찰이신 게,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앞에서 사회 변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속도차가 있는 겁니다. 그 회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거든요. 네네. 꽂혔던 게, 이제는 신입사원이 없어진다는. 경력직만 뽑는데 신입 어떡하냐? 네, 신입 어떡하냐. 네네. 나는 어디서 경험을 쌓고 경력직으로 들어가냐. 2016년도, 7년도쯤에 제가 했던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내용은 뭐였냐면, 공채는 유효하지 않을 것 같고 연공 서열도 이제 끝나갑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때 엄청 혼났습니다. 공채란 시스템이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기회를 드리고 그만큼 숙련의 경험을 쌓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사무라는 것들이 상당히 효율화 자동화되기 시작했어요. 노고들을 자동화시키고 나면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좀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뭐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모든 분야가 전문직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은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뭐 트럭 드라이버 분들 있잖아요. 미국은 트러커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고소득이에요. 맞아요. 연봉 진짜 많이 받아요. 워낙 넓으니까 한 번 떠나면 막 보름씩 운전하시고 그 광활한 데를 가시니까 엄청 힘든 직업이란 말이에요. 외롭고. 그래서 그분들이 고소득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율주행이 가장 타겟으로 삼는 쪽이 그쪽이에요. 루트가 정해져 있고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높고, 결정적으로 거기가 지루한 길이니까 사람들이 갈 때 어려워하는데 기계는 쉽죠. 미국은 뭐 거의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쪽이 지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방식, 사람과 함께 하던 것들이 이제는 시스템, 기계, 플랫폼으로 더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일을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그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으며, 그만큼의 깊은 준비를 했던 분들이 필요한 상태로 사회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채가 아니라 영입으로 바뀐 거죠.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입되실 분들은 영입을 본인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저 학교 나왔는데요, 저 성실한데요, 뭐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점수 이만큼 받았는데. 그렇죠. 자격증 이렇게 있는데. 오셔서 뭐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준비하셨던 것들이 몰입할 수 있을 만큼의 태도에 대한 부분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실 거고 이런 일을 잘 하신다면 본인의 일을 하시는지를 증명하세요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육이 바뀌고 준비가 바뀐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롱 스토리인데 단순해요. 우리가 하던 일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시스템에 맡기고, 그 위에 더 깊게 갈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부분으로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직은 좀 늦게 오고 어떤 조직은 빨리 오지만 결국 온다. 그런 시대가 오면 그 핵개인이 우위에 선다는 거죠. 우리는 핵개인으로의 삶을 도모하고 살게 될 거예요. 내가 원컨 원치 않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핵개인이 되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분들은 힘들어져요. 지금까지는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팀이 다 같이 합시다. 아우, 과장님이 앉아 계신데 어떻게 먼저 갑니까? 뭐라도 돕고 뭐 힘드신 일 있으시면 지금부터 같이 해야죠. 그리고 과장님이 이 부분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김대리가 도웁시다, 이런 식이었다고요. 지금은 당신의 일을 나한테 주는데
없는데 내가 왜 당신과 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끈끈함만 기반으로 계속 이 일 도와주면 맥주 살게 하는 분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전체 생산의 모둠이 집단이었고 연결된 형태의 연결성이 항구적일 거라 희망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순간적 불이익이나 불합리함은 견뎠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잠시 만나고 곧 헤어지고 다시 만날 건데 정산은 지금 해야지 나중에 10년 후에 너도 이 직급되면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더 많이 에너지가 차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연이 적을 때에는 감행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연결성이 좀 커지고 사회적으로도 상호부조가 커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지? 회사에서 책무가 있는데 내가 비우면 동료들한테 미안한데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때도 핵개인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만큼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의존성을 줄여드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따뜻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한 번에 가려면 아프죠. 연애에 대해서 내가 아쉬워하고 보다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러기에 어떠한 절대적 기준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얼마나 한 번 찾아뵈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근데 일주일 제가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짧은 텀인 거예요. 네네. 근데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뭐 혼정신성, 밤에 잠자리를 돌봐드리고 아침에 기침하셨는지 봐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2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규칙의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수치보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분을 돌봐드릴 때 기쁨을 느끼는지 이게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쁨이라든지 거기 따르는 만족감에 따라서 행동하는 건 2번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출발은 마음, 2번째 행위인데 행위에 대한 것도 기준이 다를 것 같단 말이에요. 획일화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치 9 to 6로 일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쵸. 현명하게 서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인데 확실한 건 우리 관계가 늘고 있잖아요. 팔로워가 몇천 명이시고 근데 지금 우리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60만 명과 70만 명과 교류하고 계신 거죠. 그럼 나의 밀도가 예전 같기가 어려워요. 난 관계망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명하게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의 마음과 거기에 따른 표현을 합의할 것인가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관계가 늘고 예전의 방식대로 얘기하다 보면 내 인생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일주일 시간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뵈야 되겠고 구독자도 만나야 될 것이고 팀원과도 얘기하고 동호회도 나가야겠고 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나를 먼저 놓고 나머지 분배가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어쩌면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네네. 혹은 지금 사회초년생인 사람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바쁘고 힘들고 관계는 늘잖아요. 근데 그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진 강박이 뭐냐면 전 과목을 잘하고 싶으세요. 남들이 선망하는 어부가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관리도 하면 좋겠어요. 나의 관계도 역시 잘 관리를 하고 싶어요. 취미나 취향 활동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하고 나면 내가 엄청 바빠요. 그렇죠. 우리 요즘 표현으로는 갓생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갓생이 방향성이 있는 경우에는 훌륭한데 남들이 보기에 저분 열심히 사는구나를 위해서 쓰였다면 어떤 허탈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유가 보여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걸 바라보면 포기가 나오거든요. 난 이거는 포기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굳이 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취업했으니까 이제 끝 이런 게 막 보여요.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시작인데 준비에 스퍼트를 다 해가지고 막상 시작점에 섰을 때 지친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다. 시작이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남겨놓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라면 일정 수준만큼 기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해서 핵개인이라는 단어 속에 좀 숨겨놓은 거예요. 자기결정권. 좀 슬픈 얘기는 이게 있어요. 에버리지는 AI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는 아웃라이어를 요구해요. 그렇다면 하나가 고추 세워서서 할 수 있을 만큼의 나만의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걸 만들기 위한 자원을 위해서라도 다른 쪽에 좀 몇 가지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쪽입니다. 더하기보다는 내가 뭘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나의 주의력과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다 잘 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과의 관계도 소중하죠. 근데 그것에 몰입해서 내가 자립하지 못한다면 그건 부모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자립하는 거예요. 제 책을 4번째 내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삶의 관찰을 깊은 어떤 산업이라든지 일상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발견을 알려드리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 삶의 변화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뭐 도서관에 있으니까 한번 본인이 핵개인인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온다. 그러면 핵개인이신 거고요. 그렇지가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 걸리고 마음에 좀 무게가 다가온다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늦게 오시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제 부탁은 미리 가 계세요. 이유가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옳다 안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방향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옵니다. 그럼 이제 미리 가 계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쪽이에요.
와, 핵개인 가지고도 얘기가 할 게 너무 많네요. 우리 근데 삶이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